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와 영화비평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영화비평의 실제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과 그 감독이었죠.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 홍콩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죠. 주성치와 주성치의 영화들에 대해서 그 영화들을 같이 감상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주성치라는 사람은, 주성치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모레이타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홍콩에서 이 주성치의 영화를 칭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일상성과는 거리가 먼 황당함이나 어이없는 전개로 웃음을 유발시키는 그 영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현재 홍콩 영화계 최고의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주성치 같은 경우에는 2003년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영웅이 되기도 했고요. 또한 출연하거나 제작하거나 감독하는 영화들은 홍콩의 박스 오피스의 그 기록을 매 순간마다 경신하는 등 이 홍콩에서는 가히 아주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이 주성치 혹은 그의 영화들이 매우 이렇게 유치한, 속된 말로 썰렁한 코미디 중심의 영화다라고 칭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주성치의 이 희극미학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웃음을 유발하는 그의 독특한 방식은 아주 커다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홍콩에서는 성룡이나 이연걸, 주윤발 이런 특급 배우들을 능가하는, 홍콩 국내에서는 그러한 배우들을 능가하는 배우로까지 이렇게 칭송받고 있는 주성치인데요. 국내에서도 주성치의 영화들의 대부분이 출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탄탄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성치는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50여 편에 가까운 영화와 10여 편의 TV 드라마에 출연했었는데요. 사실 1988년 이수연 감독의 병력선봉이라는 영화에 출연함으로써 대만의 금마장 나무조연상을 수상함으로써 처음 영화계에서의 그 위치를 탄탄히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만의 연기, 아주 독특한 그러한 코미디 연기 색깔을 본격적으로 선보인 작품은 이 주윤발의 히트작이었죠. 이 정전자를 패러디한 것으로 유명한 도성, 1990년에 제작된 이 도성이라는 영화에서부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기억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가는 장면이죠. 카메라 기법을 활용한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은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 혼자만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잡혀지는 듯한 그런 걸음걸이를 선보였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도성이 이 홍콩 박스오피스의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대성공을 기록한 이후에 다음 작품이었던 1991년의 도하규룡, 그리고 신정무문, 1992년의 심사관, 93년에 당백호 점추양 등이 해마다 자신의 영화가 세웠던 그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서유기 월광보합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배우로서도, 이 연기력의 측면에서도 아주 평론가들로부터 그리고 관객들로부터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죠. 따라서 주성치의 최고작이다 하면은 이 서유기 시리즈, 1995년부터 제작되었던 이 서유기 시리즈를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주성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팬들, 소위 마니아층에서는 주성치 개그의 본령, 약간은 유치하고 썰렁하고 황당하지만 주성치 특유의 색깔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묻어나 있는 1994년의 파괴지왕이라든가 1996년의 식신을 주성치 최고작으로 뽑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유기 시리즈, 서유기 월광보합이나 서유기 설리기연이 보다 충실한 내러티브에 기반해서 보다 대중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파괴주왕이나 식신 같은 영화는 보다 작은 관객을 타겟으로 해서 훨씬 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 주성치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훨씬 더 적절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단순히 작품성이다, 내러티브 구조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웃음, 재미 이 요소로만 따지자면은 1996년에 제작되었던 주성치의 007도 빼놓을 수 없는 웃음의 메가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주성치는 감독으로서의 역량까지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1999년에는 희극지왕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진지한 연기론을 펼쳐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주성치가 직접 감독, 주연을 맡았었죠. 하지만 주성치를 지금 현대 관객에게 가장 널리 알렸던 작품은 뭐니 해도 2001년에 감독, 제작, 각본, 주연 등 1인 다역을 했던 소림축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림축구는 7,300만 홍콩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아직까지도 그 기록을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흥행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비평적인 측면에서도 홍콩 금상장 시상식에서 감독상, 나무주연상, 주성치가 2관왕을 차지했죠. 을 포함한 6개 주요 부문의 상을 휩쓸었고 홍콩의 영화평론가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영화상까지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림축구가 해외로까지 널리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열린 블루 리본상 시상식에서는 그 당시 동시대에 개봉되었었던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뷰티풀 마인드와 같은 쟁쟁한 그 미국 영화들을 제치고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 자국 영화의 파워가 강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이 프랑스에서조차 이 홍콩 영화 사상 최대의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국내에서까지도 소림축구는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개봉되기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2002년 여름 개봉 당시 국내에서도 이 8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 불법 DVD나 다운로드 등의 문제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국내 흥행 기록이 아주 썩 괜찮은 편은 아니었다고도 합니다. 뭐니 해도 이 소림축구가 거두었던 성과 중에 하나는 이 주성치가 헐리우드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림축구를 보았던 미국의 영화 관계자들, 특히 이 와호 장룡의 제작과 전세계 배급을 맡았고 영웅이나 연인과 같은 영화들의 미국 배급을 맡았던 이 헐리우드의 메이저 제작사죠. 이 콜럼비아 트라이스타가 주성치의 차기 작품, 그러니까 쿵푸허슬이죠. 쿵푸허슬의 제작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배급을 확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주성치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 그리고 미국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만의 독특한 유머로 이 와호장룡이나 영웅 등을 능가하는 이 아시아권 최대의 무협 영화로 기획되었던 쿵푸허슬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어서 아주 평단과 관객의 아주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상이 이 주성치라는 인물, 주성치라는 감독 혹은 이 배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직접 이 주성치의 소림축구죠. 메가 히트작이었던 이 소림축구를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黃金有腳。洪哥，早晨。 절룩거리는 다리로 이제 퇴물 취급받는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 명봉. 축구 코치가 되고 싶어도 어느 구단에서조차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洪哥，我攞架車過嚟啊！洪哥，你咪話過呢隊波我帶嘅，我得㗎，我準備好㗎啦，我一定將佢訓練到好似魔鬼隊咁勁㗎。你個樣仲可以大波咩？收晒眼啦！ 波唔係咁射嘅。一句説話，腰馬合一。 소림사에서 무공을 익혔던 싱싱은 사부가 죽자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가난한 백수로 지내며 만두가게 처녀 아메를 흠모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你睇啲饅頭靚到啊！ 우연히 싱싱의 엄청난 다리 힘을 발견한 명봉은 싱싱에게 축구단을 결성하자고 제안한다.
功夫真係好容易踢波，功夫踢波有得諗咩？ 일단은 정예 멤버를 모으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던 이들 명봉과 싱싱은 소림사에서 함께 무예를 다졌던 동료들을 차례차례 찾아간다. 그러나 날렵했던 무사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들은 싱싱의 제안을 처음엔 거절하지만 나중엔 차례차례 싱싱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 일명 소림축구단이 드디어 결성되고 이들은 길거리 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축구단과 겨룰 만큼의 실력으로 급성장한다. 하지만 명봉과 왕년의 라이벌 관계였던 강웅이 축구협회 위원장이라 소림축구단의 전국축구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는 갈수록 멀어지기만 하는데 재미있게 감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소림축구의 그 줄거리적인 측면, 이 내러티브, 구조의 측면을 잠깐 언급해 보자면요. 우선 이 명봉이라는 감독이죠. 이 축구 감독의 성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뇌물의 유혹 때문에 실패했던 자신의 경험이 있고,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끝내는 감독으로서 성공하게 된다는 이 명봉이라는 감독의 성공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또 이 주인공 두 남녀 주인공이죠. 아메와 싱싱의 성장기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점차 발견해 가는 과정에서 또한 둘 사이의 사랑을 싹 틔워가는 과정에서 어렸던 자신, 하지만 좀 더 성장한 자신으로 변모해가는 모습, 이 모습을 다루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명확한 대결구도, 이 선과 악의 이분법이죠. 명확한 이 선과 악의 이분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모습, 이 소림축구단, 주인공의 축구단이죠. 소림축구단이 훈련하는 모습과 저쪽 악의 축구단이 훈련하는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된 상태로 화면으로 전달되는데요. 자연적인 수련과 인공적인 약물 투여 혹은 현대적인 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한 수련, 이런 모습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분법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이 중국의 전통 문화이죠. 쿵푸라든가 이런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존경심의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보잘것없던 이 축구 단원들 개개인들, 아주 하찮고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그 인물들이 점차로 자신의 숨겨져 있던 능력을 찾아감으로써 결국 하나의 완성된 전체의 팀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현세의 만화였죠. 이 공포의 외인구단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성격의 그러한 소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재는 영화사적으로는 오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 1954년에 제작되었던 이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라든지 그 7인의 사무라이를 모티브로 하여서 헐리우드에서 제작되었던 황야의 7인 1960년에 율 브리너, 스티브 맥킨, 찰스 브론슨, 제임스 코번 등이 출연했던 황야의 7인 등의 영화에서도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물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영웅적인 팀을 구성해 간다라는 줄거리적인 측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평범하거나 초라하게 살고 있던 주인공이 누군가를 만나 서서히 영웅으로서 변모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성치 영화의 가장 큰 내용적인, 스토리적인, 이 주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주성치 영화의 백미라고 하는 것은 이 다소 아주 정형화된 이 내러티브 구조 있죠. 이게 선과 악,
아주 극명히 드러나는 이 내러티브 구조에 그리고 장르의 법칙 위에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혀서 이 패러디적인 성격의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소룡의 정통 무협극이었죠. 정무문을 약간 패러디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코미디로 승화시킨 신정무문이라든지 주인발이 출연했던 정통 홍콩 누아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전자 그리고 유덕화와 알란탐이 출연했던 지존무상 등의 이런 도박에 관련된 정통 홍콩 누아르를 패러디해서 도성 혹은 도협이라는 영화를 만든다든지 또한 마지막으로 미국의 메가히트작이었죠. 007 시리즈를 패러디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007 북경특급이라든지 주성치의 007 등을 제작하는 데에서 이 주성치만의 독특한 그 영화 장르에 대한 그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 무협을 소재로 주성치는 상당히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심사관, 녹정기 등이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심사관이나 녹정기 등의 옛날 작품들에서 시도했었던 이 무협과 코미디의 조화라는 측면을 이 현대적인 장르로 승화시키면서 보다 발전된 테크놀로지와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 코미디 미학으로 다시 한번 무협 영화에 도전했던 것이 이 소림축구의 차기작이었던 이 쿵푸어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쿵푸어슬의 장면들을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보다 도끼가 앞서던 1940년대 중국 상하이. 난세를 틈타 어둠의 세력을 평정한 도끼파의 잔인함에 신음하고 있던 바로 그때 너무 가난해서 뺏길 것도 없는 하층민만이 평화롭게 모여 사는 돼지촌에 불이만 보면 주랭랑을 치는 소심한 건달 씬이 흘러들어온다. 大佬，唔好喐把斧頭住，收翻埋先，等我同佢傾。我真係攬晒你上身㗎啦，親眼睇到㗎啦，冇呃你。 돼지촌을 접수해서 도끼파 보스의 눈에 띄고 싶었던 싱의 협박은 도끼파와 돼지촌 주민 간의 전면 대결로 이어지고 놀랍게도 강호를 떠나 돼지촌에 숨어있던 강호의 고수들이 하나하나 그 실체를 드러낸다. 예상치 못한 쿵푸 고수들의 등장으로 위기에 몰린 도끼파는 떠돌이 형제 킬러를 고용하는 한편 싱을 이용해서 자신의 적수를 찾지 못해 살짝 제정신을 잃어버리기까지 한 전설 속의 쿵푸 달인 야수를 빼돌려 돼지촌을 장악할 음모를 꾸민다. 하지만 도끼파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최고의 고수는 바로 그들 내부에 있었음이 밝혀진다. 喂，你個餅骨仔原來仲未死，兄弟爭佢！ 이번에는 그 쿵푸어슬을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요. 좀 전에 보았던 이 소림축구와 이 쿵푸어슬 이 두 편의 영화는 이 주성치의 영화들 중에서 이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관객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전의 작품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조금
기존의 영화와는 다른 모습들, 특이한 모습들, 때로는 보기에 거북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데 비해서 이 소림축구와 쿵푸어슬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순화된 상태에서 대중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같이 보시기에 훨씬 편안하게 보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소림축구와 마찬가지로 이 쿵푸어슬의 내러티브 구조도 아주 명확합니다. 싱이라는 주인공과 도끼파라는 악의 세력, 이 아주 명확한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돼지촌과 그곳에 숨어 사는 무술의 달인들이 이 주성치가 맡았던 싱이라는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죠. 선과 악, 그리고 선한 무리들을 도와주는 조력자. 이것은 우리가 기호학, 구조주의에서 배웠던 각 인물들의 특징, 내러티브 구조상의 각 요소들의 특징과 아주 명확하게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겠죠. 또한 소림축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비겁하고 초라했던 인물,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고 평범하다고까지밖에 할 수 없는, 기껏해야 평범하다고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주인공 싱의 성장기를 다룬 이 성장 영화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성치 영화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이 성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건 여자 주인공 말할 것도 없이요. 전형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만화적인 요소, 내러티브의 그 구조들을 다소 극한으로 밀어붙인 형태이죠. 이 만화적인 요소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악한 세력은 무조건 악하고 코믹하게 그려지고 주인공이 웃기거나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은 애교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장치들. 악한 사람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과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악한 존재로 그려지지만 주인공들 혹은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분명히 어떠한 심각한 사연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등이 바로 이 극명한 내러티브 구조를 뒷받침해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영화에서는 특히 이 악당과 선한 무리, 이 둘의 관계,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주성치 영화에서는 이것을 코미디, 자신만의 독특한 코미디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 선과 악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만화적 요소를 차용해서 그리고 또한 무협적인 요소를 차용해서 이 선과 악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는 영화, 국내에서도 이런 영화가 제작된 적이 있었죠. 바로 류승환 감독의 아라한 장풍 대작전입니다. 물론 이 주성치 영화들과 이 단순 비교, 내러티브 구조라든지 웃음의 코드라든지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성치 영화의 이 내러티브적인 요소, 이 만화적인 요소들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가 있는 한국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라한 장풍 대작전의 영화적 특징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못 믿고 저렇게 올라가 있는 거 같냐? 저게 바로 경공이라는 거다. 때는 바야흐로 2003년 서울 도심 한복판. 적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 마천루 속에 거하는 절대내공 생활도인들. 고층 빌딩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유리를 닦는 청소부. 무거운 보따리를 자유자재로 이고 다니는 할머니.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도심 속에 평화를 유지하는 도인들이 살고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길을 갈고 닦은 생활도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이들의 활약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고 있다. 뭘 봐, 이 새끼야, 뭘 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뭘 봐, 이 새끼야. 자신의 힘을 나쁜 곳에 쓰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어 순경이 된 철부지 성환의 현실은 조직폭력배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하는 비굴함뿐이었다. 워낙에 그런 거야. 어느 날 좌절한 그에게 갑자기 다가온 사람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그들의 이름은 칠선이라고 했다. 계단 위에 서면 득도의 길이 열리게 되지. 한편 칠선들에 의해 봉해진 절대악 흑운이 봉인에서 풀려나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마루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과연 평범한 청년 상환은 아라치와 함께 힘을 합쳐 세상과 평화로운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무엇이 차이가 나고 어떠한 지점에서 차이가 나고 무엇이 공통점이지 대충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평범하고 초라한 인물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렸다. 그것도 코미디 코드를 사용해서 그렸다라는 점이겠죠. 극명한 선과 악의 대결이 있다라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웃음의 코드, 이 장르의 법칙을 활용해서 그 위에다가 웃음, 코미디의 장르를 덧칠하는 과정, 입히는 과정이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라한 장풍 대작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접근을 했다. 반면에 주성치 영화는 그 가벼움 속에서 뭔가 다른 것들, 다른 웃음의 코드를 찾아내고자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주성치의 영화들, 그리고 주성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영화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단지 그 이론, 학문적인 접근 뿐만이 아니라 한 인물, 감독, 배우들에 대한 정보도 영화 비평이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입각해서 영화를 보실 때 편안하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잡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곁들여서 편안하게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